자, 이번 시간에는 47번 역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함수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한번 보면 자, 47번 문제 함수 fx라는 함수는 ax 플러스 b라는 이런 식이면서 이런 규칙을 가진대. 그랬을 때 자, f하고 여기 마이너스 1승이 있지. 자, f 역함수라고 있습니다. 얘를 f 역함수 f 역함수 마이너스 3이 1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함수도 함수예요. 함수라는 말은 정의역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의 원소가 결정이 되면 정의역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의 원소가 결정이 되면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의 원소가 그 결과로 나온다라는 게 바로 함수야. 역함수든지 그냥 함수든지 그냥 함수란 뜻이 그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정역과 공역으로 함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함수를 x라고 하고 오른쪽 함수를 y라고 합니다. 자, 왼쪽 집합이지, 집합. 자, 미안. 자, 왼쪽 집합에서 오른쪽 집합으로 모든 왼쪽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오른쪽 집합의 원소로 결과가 6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1이라는 애는 2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2라는 애는 5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3이라는 애는 4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4라는 애는 얘도 똑같이 5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 자, X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X와 Y 사이에 어떤 특별한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자, X 하나가 특별히 하나의 결과, Y의 하나의 결과만 만들었을 때 이 규칙이나 이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함수라고 이야기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규칙, 관계 또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쌤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생각해낼 수도 있잖아.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런데 이 지금 결과를 보고 원인을 생각해내는 이런 규칙을 바로 역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역함수.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함수라고 하고 f라는 기호로 표현한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f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을 붙이는데 이걸 f의 역함수라고 읽습니다. 자, 쌤이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오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역함수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이 바로 역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역함수의 정의역. 자,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이 결과니까 이 집합이 역함수의 공역이 돼요. 자, 역함수의 정의역에서 역함수의 공역으로 화살을 보낼 때, 자, 화살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자, 얘도 있네. 얘도 이렇게 보내고, 얘도 이렇게 보내면 역함수도 쌤이 뭐라고 했냐면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 그러면 함수의 조건이 뭐냐면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반드시 하나의 y값 또는 하나의 결과값을 가져야 돼. 그런데 여기서 6은 결과가 없지. 5는 결과가 두 개예요. 자그마치 두 개. 4는 결과가 하나니까 괜찮고 3은 결과가 없으니까 안 되고 2도 결과가 하나니까 괜찮아요. 이런 안 되는 정의역의 원소들 때문에
얘는 함수로 성립하지가 않아. 역함수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5가 화살을 두 군데 보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3과 6이 화살을 보냈다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함수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먼저 그려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 자, 2가 몇으로 갈까? 얘는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자, 3은 4로 가고 4는 5로 갔다고 해볼게요. 자,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결정되니까 얘는 함수가 맞고 함수가 성립하고, 역함수도 이 정역, 역함수의 정역의 원소 하나당 자, y 값이 하나만 가지니까, 자, 이번에는 역함수에서는 얘들이 정역이고 얘들이 공역이에요. 자, 이러니까 역함수도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떤 기호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F1이 어떤 결과를 가지니? F1은 2라는 결과를 가져. 그러면 여기서 F 역함수, 자, 누구를 쓸 거냐면 2를 쓸 거예요. F 역함수 2는 어떤 결과를 가지냐 하면 1이라는 결과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공식으로 만들면, 자, f라는 함수의 x 자리에 x를 넣었을 때의 결과를 y라고 한다면, 자, fx가 y일 때 f의 역함수 자리에는 정역의 자리에 y가 들어가고 그 결과가 x일 수 있다. 자, 이런 식이 성립한다면 이런 식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7번 문제로 왔을 때, 자, f 역함수 마이너스 3이 1이라는 결과를 가진다면, f 역함수 마이너스 3이 1이라는 결과를 가진다면 f1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를 가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맞다라는 이야기야. 자, f 역함수 6이라는 애가 f 역함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4라는 결과를 가진다면 f라는 규칙을 통해서 4라는 애는 6이라는 결과를 가진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이 47번 문제를 보자마자 이해를 하면서 떠올려야 돼. 그럼 떠올리면, 자, f1을 먼저 써볼게요. 쌤이 f1. 자, fx가 ax 플러스 b니까 f1은 x자리에 1을 넣어서 a 플러스 b가 되고, 이 결과가 f1의 결과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f4는 x자리에 4를 넣었으니까 4a 플러스 b가 되고, 이 결과가 6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기만 하면, 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b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9가 돼서 a는 3이 됩니다. 자,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a와 b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 값들을 이 fx의 식에 대입하면 fx는 3x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f2를 구해야 되니까 f2는, 자, 3x 마이너스 6의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6 빼기 6이 돼서 바로 0이 됩니다. 정답은 3번.